여러분, 혹시 이런 삶의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열심히 일하고 조금씩 저축해서 65이 되면 은퇴하는 삶. 우리는 그것이 자유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영감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만약 40년간의 고된 노동 끝에 손에 쥐는 것이 고작 생계 유지에도 벅찬 연금뿐이라면 그것을 과연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월급이라는 대가에 당신의 영혼을 팔아넘기며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을 꿰뚫어보고 그 밖으로 걸어 나오는 자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를 놓치신다면 당신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일하고도 여전히 가난하게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충성하고 아끼고 사회가 정해놓은 시스템을 착실히 따랐다면 마땅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40년 노동의 끝이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라면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평생의 젊음을 직장에 바쳤지만 65세가 되었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지친 몸과 떨리는 손, 그리고 바닥나가는 통장 잔고를 보며 달력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는 노년뿐인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규칙을 지켰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일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 번에 월급 한 번으로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팔아넘기다가 결국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하며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한 채 죽는 사람의 인생을 소유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노예제는 시대에 따라 그 의상만 바꿨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쇠사슬은 더 이상 금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에 박힌 일상, 빚, 낮은 기대치, 그리고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낡은 믿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을 따르면 성공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듣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결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의 부를 위해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일깨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의 진실을 직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결코 자유롭게 걸어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책임감이라 부르며 정중하게 미소 짓는 동안 당신의 귀한 세월을 낭비할 것입니다. 당신을 노예로 만드는 자들을 고용주라 부르며 찬양할 것입니다. 겨우 월세를 감당할 수준의 은퇴를 기다리며 그것을 안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용감하게 진실을 마주한다면 얼마든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저는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부자들이 깨우쳤던 법칙들을 당신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카네기, 록펠러,
포드와 같은 거인들이 어떻게 무일푼에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연이나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의 조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법칙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노동만으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지, 은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닌 순종적인 자의 보상인지, 학교가 어떻게 주인이 아닌 직원을 길러내도록 설계되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직업이 인생 계획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정류장인 이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법칙에 순종하는 방식, 당신의 일상 습관이 어떻게 인생이라는 감옥을 만드는지에 기다림이 적이며 움직임이 유일한 해답인지, 그리고 결국 봉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명령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진정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나는 목적과 순종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왜 불을 쌓는 것을 미루어 왔는가? 내가 당장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때까지 매일 반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정직하다면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저와 함께하고 제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제가 가르치는 것을 정확하게 적용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는 인생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쇠사슬은 당신의 습관 속에 있고 열쇠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기 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큰 소리로 다짐하십시오. 나는 평생 일만 하다 가난하게 죽기를 거부한다.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제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만으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당신은 노동의 신성함을 믿도록 가르침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저 출근 도장을 찍고 늦게까지 남고 성실히 일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동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40년 동안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당신의 힘을 팔 수 있지만 여전히 이름 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바칠 수 있지만 여전히 달력과 통장 잔고를 똑같은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결핍 속에서 은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충성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은 기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목적 없이 일하는 사람은 노새보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없이 일하는 사람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여전히 하인일 뿐입니다. 노동과 부의 차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노동은 육체의 노력입니다. 부는 생각의 명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비전을 위해 팝니다. 돈은 시간이 아니라 생각에 복종합니다. 한평생 고되게 일한 사람은 감히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덩이를 파고 다른 한 사람은 삽을 팝니다. 누가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노력을 가리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 출근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보상이 단순히 출근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상은 레버리지를 구축하는 사람, 즉 명확한 생각을 통해 자신이 없어도 작동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한 번 일하고 영원히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제철소에서 망치질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국을 설계했습니다. 그가 잠든 동안에도 증식하는 공정, 사람, 그리고 자재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여 기술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아이디어는 그 어떤 하루의 노동보다 더 많은 것을 벌어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마음이야말로 불을 만드는 유일한 진정한 공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훈련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간을 수입과 연관짓도록 배웠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난한 자의 화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다시 벌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의 꿈과 맞바꿀 때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 유일한 것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도록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일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건설하도록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복종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왜 평생 노동하고도 보여줄 것이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더 많은 노력이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계속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생각의 소유권, 시스템의 소유권, 목적의 소유권입니다. 맹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멈추고 명확함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할 때까지 당신은 항상 푼돈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팔게 될 것입니다. 시간제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인으로 죽습니다. 당신이 정장을 입든 망치를 휘두르든 상관없습니다. 더 큰 계획 없이 당신의 시간을 돈과 맞바꾼다면 당신은 단지 더 비싼 노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탈출구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새로운 법칙이 있고 형성해야 할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힘있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푼돈을 위해 내 인생을 팔지 않는다. 나의 일은 의존이 아닌 소유를 구축한다. 두 번째 장, 은퇴라는 거짓말, 노예의 보상. 당신은 기다리라고 들었습니다. 60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젊을 때 일하고 조금씩 저축하고 오늘을 희생해서 내일을 즐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내일이 왔을 때 당신은 지쳐있고 파산했으며 당신의 자유는 당신이 결코 살아보지 못한 기억일 뿐입니다. 은퇴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를 늦추기 위해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조는 당신이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약해질 때까지 충분히 오래 복종할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도망치지 않을 만큼의 안정감을, 질문하지 않을 만큼의 희망을, 그리고 계속 일하게 할 만큼의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6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살기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애초에 살아있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퇴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목줄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것을 생존 허가증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부는 저축되거나 배급되지 않습니다. 순종에 대한 상처럼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가치를 통해 구축됩니다. 그것은 생각과 결정,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벗어날 용기의 부산물입니다.
헨리 포드를 보십시오. 그는 저축해서 백만장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65세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어도 증식하는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자리만 볼 때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부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설하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건설자는 지금을 살고 기다리는 자는 희망하며 죽습니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비전을 지연시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가 당신이 그것을 즐기기에는 너무 피곤할 때만 오는 보상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면 당신은 속은 것입니다. 은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쳇바퀴에서 벗어나기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소수에 도착한 사람들은 약한 몸, 가벼운 지갑,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잊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이제 힘있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자유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그것을 건설한다. 나는 은퇴라는 함정을 거부한다. 나의 부는 오늘 시작된다. 세 번째 장, 학교는 부자가 아닌 순종적인 노동자를 만든다. 당신은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훈련받았고 해방된 것이 아니라 조건화되었습니다. 당신이 학교에 첫 발을 내디딘 날부터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소유하도록 준비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봉사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학교 시스템은 창조자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톱니바퀴를 생산합니다. 조용히 앉아라, 외워라, 반복해라, 복종해라, 말하기 전에 손을 들어 허락을 받아라. 규칙을 배우고 지시를 따르고 줄을 서라. 이 중 부자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령에 복종해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카네기, 에디슨, 포드와 같이 일어선 사람들은 줄을 깼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상상하고 질문하고 수능이 아닌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학교는 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서, 안락함, 의존성을 가르칩니다. 당신에게 대본을 외우게 하고 결코 당신 자신의 것을 쓰지 못하게 가르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나는 평범함보다 실수를 더 두려워하도록 배웠을까? 왜 아무도 명확한 목적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왜 믿음, 자기암시, 욕망, 조직화된 계획의 법칙들이 모든 교과 과정에서 빠졌을까? 제가 이유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순종적인 노동자에게는 부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생존하고 계속 출근할 만큼만 필요합니다. 이것은 배움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뇌에 대한 전쟁입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스스로 생각한다. 나는 주어진 길에 의문을 제기한다. 나는 지시를 따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시를 내리기 위해 태어났다. 네 번째 장, 직업은 영구적인 전략이 아닌 일시적인 해결책이다.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집시다. 직업은 자유가 아닙니다. 직업은 부가 아닙니다. 직업은 계획이 아닙니다. 직업은 아직 자신의 삶을 장악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당신은 직업이 안정이라고 믿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정중한 벽으로 둘러싸인 새 장일 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목적이 아닌 고용을 찾으라고, 계획이 아닌 월급을 찾으라고, 존경을 받고 풍요를 얻는 삶을 건설하는 대신 생존에 안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직업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업을 자유로운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하듯이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수단으로, 레버리지로, 당신의 자유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유를 대체하게 두지 마십시오. 에드윈 C. 반스를 아십니까? 그는 토머스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비전을 영혼에 새겼습니다. 그는 단지 임금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 직업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방에 들어가자 그는 자신을 증명했고 영원히 그 직업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부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그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소유권 없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쇠사슬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이제 신념을 담아 말하십시오. 나의 직업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도구다. 나는 나의 직업을 이용해 자유를 건설한다. 5번째 장, 부자의 법칙은 정신적인 것이다. 부자가 되는 법칙은 물질적이기 이전에 정신적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일어서기 전까지는 현실에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치 있다고 믿기 전까지는 벌 수 없습니다. 부를 다스리는 법칙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의 뒤에는 우주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노력에서 돈이 나온다고 들었겠지만 돈은 정렬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말과, 당신의 말을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계획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법칙이고 질서이며 힘입니다. 록펠러는 미신이 아니라 원칙 때문에 11조를 냈습니다. 그는 신성한 법칙을 존중했습니다. 카네기는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스터마인드 원칙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에디슨은 세상이 믿기 훨씬 전부터 자신에게 전등의 비전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동안 확신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법칙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를 창조하는 것은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정렬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감정을 담아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지시가 되고 잠재의식은 지시받은 것을 실행합니다. 당신은 이 법칙들을 통달해야 합니다. 명확한 주 목표의 법칙, 자기암시를 통한 신념의 법칙, 목적으로 조직된 계획의 법칙, 마스터마인드의 법칙, 그리고 무작위가 아닌 오직 리듬에만 보상하는 우주적 습관의 법칙. 이것들은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6번째 장, 경제적 노예를 만드는 습관 시스템. 노예제를 이해하려면 쇠사슬을 보지 말고 습관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노예제는 힘에 의해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친숙함, 반복, 잘못된 리듬에 의해 강요됩니다. 당신은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쉬고, 그것을 삶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무지에서 이익을 얻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설계한 삶입니까?
현대의 노예는 주인이 아니라 주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방해받지 않는 한 그를 순종과 탈진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무덤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쇠사슬은 당신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늦게 일어나고 생각 없이 먹고 생산 없이 소비하고 생각 없이 반응하며 매년 똑같이 혼란스러운 하루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경제적 노예로 이어지는 습관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억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부자들의 습관과 비교해 보십시오.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일군 사람들 말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전날 밤에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진행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리듬이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자처럼 생각합니까? 당신은 목표 지향적인 생각의 습관을 형성했습니까? 아니면 단지 주변의 소음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운명이기 때문에 당신의 습관을 감사해야 합니다. 부자들의 리듬 모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의 명령, 세상이 말하기 전에 일어나라. 당신의 명확한 주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라. 오늘의 계획을 읽어라. 감정을 담아 부의 확언을 반복하라. 정오의 정렬, 계획 대비 진행 상황을 검토하라. 나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나의 목표는 고정되어 있고 나의 속도는 강하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라. 저녁의 검토, 완료된 것을 측정하라. 새로운 교훈을 기록하라. 잠들기 전에 목표를 소리내어 반복하라. 성공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시각화하라. 매일 실패 없이, 변명 없이 반복하십시오. 이 구조만으로도 당신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7번째 장,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지 않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기다리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를 섬깁니다. 세상은 결코 망설임에 보상한 적이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자에게 왕관을 씌운 적도 없습니다. 지체하는 자에게 불을 내어준 적도 없습니다. 불을 얻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희망에 찬 사람도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폭풍 속으로 걸어들어가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비용을 계산하고 있을 때 자신의 몫을 주장한 사람의 손에 들어갑니다. 인생이 시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기다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으며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은 사람의 노동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움직임을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경제가 바뀌기를, 완벽한 계획이 나타나기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다른 누군가가 길을 보여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기다림은 중립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후퇴입니다. 당신이 지체하는 매일 다른 사람이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이 건설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이 포기한 땅을 차지합니다. 당신의 지연은 당신의 쇠사슬이 될 것입니다. 용기는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극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그들이 지체하고 또 지체하여 그들이 원했던 바로 그 삶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때까지 지체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말을 하십시오.
당신의 존재에 새겨지도록 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행동한다. 나의 속도가 나의 자유를 창조한다. 8번째 장, 섬기기를 거부하는 자가 명령하는 자가 된다. 세상은 수행하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먼저 섬기기를 거부하기 전까지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두려움, 틀에 박힌 일상, 임금, 정신적 쇠사슬에 대한 예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다른 사람의 비전을 섬기기 위해서만 일어나고 결코 자신의 목표를 쓰지 않고 명령을 기다리고 목적 없는 과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노동과 리더십 사이의 전환점, 그 경계선은 바로 이 자기 명령입니다. 감정도, 소원도, 심지어 노력도 아닌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통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당신은 노동자로 죽거나 리더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 훈련, 그리고 결정입니다. 당신은 단지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건설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시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수능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당신의 명확한 주 목표를 쓰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둘째, 매일의 명령을 구축하십시오. 동기부여를 믿지 말고 반복을 믿으십시오. 셋째, 수입원을 구축하십시오.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는 사람은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치를 창조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십시오. 이 길이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 제가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유산도, 인맥도,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목소리가 있었고, 마음이 있었고,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섬기지 않겠다고, 무지를 섬기지 않겠다고, 약한 자들이 물려준 쇠사슬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달함으로써 저는 세상이 저에게 기대했던 것 이상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거부에서 시작됩니다. 무력한 것처럼 살기를 거부하십시오. 목표 없이 일어나기를 거부하십시오. 푼돈에 당신의 시간을 팔기를 거부하십시오. 작게 생각하고 느리게 움직이고 약하게 행동하기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은 두려움을 섬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범함에 복종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령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확언들이 당신의 맹세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의 노예도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를 명령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제 걸어가십시오. 말하십시오. 건설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자유입니다. 이것이